안녕하세요. 군단 한국사의 군단입니다. 오늘은 14화 발해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발해하면은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한국사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부터 이제 뭐 대조영의 출신이 말갈족이다, 고려인이다 이런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원래 그동안은 발해는 이제 어 한국 역사는 맞는데 한국 역사에서 잘 안 다뤄지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이제 부르면서 그 힘이 점차 강해지더니 이제 발해가 많이 연구되면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잠깐 있다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라고 부르면 발해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가 되니까 이제 남북국 시대로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에 힘이 많이 실리게 되면서 어, 발해가 이제 인정받게 돼요. 그럼 발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발해는 아시다시피 이제 대조용이라고 이제 고려 고구려 출신의 장군이 말갈족들을 데리고 세운 나라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대조영이 고구려 출신의 장수이긴 한데 성이 대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씨라서 이게 고구려인이긴 한데 이제 말갈족 출신의 고구려인이라서 그냥 말갈인들의 족장으로서 나라를 세운 거냐, 그냥 뭐 고구려인으로서 나라를 세운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어 발해를 건국한 사람 입장에서 나는 고구려인을 계승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저는 발해는 고구려의,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미래의 사람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해도 이제 당시에 현대의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는 고구려 유민이 세운 국가가 맞습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 그러니까 후 고구려의 성격을 가진 나라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제가 뭐 안 돼 인정할 수 없다 한다고 해서 이제 뭐 대조영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죠. 우선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이제 고구려 멸망 이후에 사실은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흩어지거나 신라로 귀속이 되었겠죠. 근데 이제 일부 이제 고구려 위쪽 북쪽에 살던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대조영을 중심으로 이제 건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배층이 고구려 민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민이 한 10%고 90% 국민이 말갈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일부의 지배 계층이 고구려인이라고 해서 고구려를 있는 나라로 볼 것이냐, 대다수의 국민이 말갈인이니까 말갈의 역사로 볼 것이냐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이제 민족주의의 역사로 보면은 사실은 말갈인들의 역사가 맞죠. 그러니까 그 결국 이제 그 말갈인들이 지금은 이제 국가가 없고 이제 뭐 러시아, 중국, 뭐 일부 북한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러시아, 중국, 한국 세 개의 나라가 뭉쳐져서 이제 서로 자기네 나라 역사라고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서론이 되게 길었네요. 발해라는 게 참 그런 건가 봐. 근데 이제 발해가 이제 또 남북국 시대로는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갈게요. 이제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남쪽을 영유하였고 대씨가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라 부르는 것으로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무릇 대씨가 누구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땅은 누구의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가 이제 발해는 고구려 역사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문제점이 나오죠. 그쵸? 고구려는 고주몽이 세운 나라예요. 그쵸? 고씨 왕조를 가진 나라고 발해는 대씨, 대조영이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성씨가 다르고 이미 유학을 받아들인 통일신라와 이후에 고려의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유교적으로 옳지 않은 국가인 거예요. 발해라는 국가. 전통성이 없다는 뜻이죠. 왜냐면은 신라는 육두품 체제를 그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통일한 이후에도 신라로 넘어온 고구려의 왕족들은 육두품을 부여받았어요. 육두품 중에 최고 그러니까 육두품을 부여받았는데 나중에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고 나서 이제 신라랑 싸우기 싫다 화해를 요청하는 사신을 보냈을 때 처음에 당연히 적대 관계였는데 이제 우호 관계를 맺고 싶어서 신라에 사신을 보냈을 때 신라는 대조영을 대하찬 그러니까 오품을 부여해서 서로 이제 화해를 맺어요. 그러니까 대조영한테 오품을 부여했다는 거는 오품 위에 육품에 이제 고구려 최상위 귀족들이 이미 신라에서 귀족 생활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육품을 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왕족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할 때 이제 발해 역사를 고구려의 역사의 연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성씨가 달라지는 거는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잠깐 끊었다가 2부에서 마저 하도록 할게요.